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사실은 휴가를 좀 다녀와가지고 휴가 갔다 오자마자 지금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수해 피해나 뭐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 입으신 분들 계실 텐데 모두 다 희망을 가지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저번에 배운 게 유시야강 중에서 이 신시군,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신시군, 그 중에서도 외시류는 불완전 변태라는 녀석들, 그 중에서 원래 메뚜기형을 배웠었어요. 메뚜기형 같은 경우에는 씻는 형 입틀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배우는 것들은 이제 이 노린재형, 빠는 형 입틀을 가진 녀석들을 보려고 합니다. 빠는 형 입틀을 가진 얘들은 대부분 뭐를 먹죠? 그쵸. 이 즈백을 먹습니다. 잎속이나 줄기나 뿌리에 있는 즈백을 먹고요. 이 메뚜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 껍질 그 자체를 먹습니다. 그 자체를 먹음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 있는 영양분들이 흡수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노린재형에는 뭐 다듬이벌레목, 이목, 총채벌레목, 노린재 아목, 그 다음에 매미아목, 진딧물 아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시면은 이 다듬이벌레목입니다. 다듬이벌레목은 우리가 흔히 북라이스라고 해요. 북라이스. 북이 왜 들어갔냐면 책이잖아요. 이게 그 오래된 책이나 습한데 보관되어 있는 책 있죠. 그런 책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다듬이벌레목이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바크라이스와 이제 북라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크라이스랑 북라이스 나눠지는데 북라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책 같은 데 있는 거고, 그 이외의 녀석들은 이제 이 바크라이스로 이제 나누시면 됩니다. 두 가지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바크라이스는 두 쌍의 날개가 있고요. 앞날개는 뒷날개보다 크고, 실크를 짜내어 생활합니다. 자, 이런 큰 특징이 있고요. 북라이스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고, 몸의 색은 옅고, 몸이 작으며 실크는 생산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다듬이벌레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얘는 날개가 있네요. 그럼 뭐죠? 바크라이스죠. 그쵸? 이 북라이스는 날개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자, 다음에 이목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머리 안 감고 그러면은 머리에 뭐가 생겼죠? 머리에도 이가 생겼었잖아요. 네, 그쵸? 굉장히, 지금은 이제 많이 없는데, 옛날에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런, 그 이랑 같은 얘예요. 그 이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beating rice와 sucking rice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beating에서 이 bite가 씹다, 물다 약간 요런 그 영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씹는 형 입틀을 가진 이 beating rice랑 이 suck이 이제 빨다 이런 뜻인데 sucking rice 요게 그 빠는 형 입틀을 가진 애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beating rice 씹는 형 입틀 서킹 라이스 빠른 형 입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목 같은 경우에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와 포유류 외부에 기생을 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 꼭 가져가세요. 외부에 기생한다. 외부 기생성 해충이라는 거예요. 자, 숙주의 몸에서 떨어질 경우 오래 살 수 없고요. 얘는 항상 이 기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얘고, 이 서킹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가축의 질병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질병을 전파하는 애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사실 이런 녀석들이에요. 이제 흡집성 곤충들, 빠는 형 입틀을 가진 녀석들이 이제 질병을 잘 전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즈백을 통해서 질병이 훨씬 더 잘 전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는 굉장히 많이 보셨죠? 총채벌레는 어디서 피해를 많이 주게 되냐면은 이 작물에서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작물. 나무보다는 이 작물에 피해가 많고요. 총채벌레목 미성수충은 날개가 없고 성충은 날개가 있는 경우 촘촘한 긴 털에 술 장식이 달린 가느다란 막대 모양이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총채벌레목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식물보호기사 실기 때 보시면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이제 그게 뭔지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실기 때 자주 나오는 게 총채벌레목이에요. 진딧물도 나오고 뭐 총채벌레 나오고 하는데 이 날개 있죠.
예, 이 날개 특징 가지고 있으면 총체벌레, 뭐 이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총체벌레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유충된 날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비단고치로 에워싸는 연장된 변태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변태. 즉, 뭐라는 거죠? 그쵸. 탈피를 하는 이제 종인데, 탈피를 하는 이 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도 아니고, 탈피도 아닌 이 중간 과정에 어떤 변태 과정을 한 번 더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변태라고도 합니다. 과변태. 과하게 변태를 한다. 탈피뿐만 아니고, 한 가지 변태 과정을 더 겪는다. 그래서 총체벌레의 특징이었고, 발목마디 끝쪽에 뒤집힐 수 있는 점착성의 주머니가 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게, 이게 뒤집어졌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인 건지, 아니면 뭔지, 사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찾아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많은 종이 단위 생식을 합니다. 단위 생식은 뭐죠? 보통은 이제 수컷의 정자와 그리고 이 암컷의 난자가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새로운 개체가 탄생을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생식이잖아요. 네, 교미를 통해서 그 다음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아기가 나오는, 네, 보통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위 생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수컷도 없고 암컷에서 바로 개체가 나오게 돼요. 바로 개체를 뽑아냅니다. 요게 바로 단위 생식입니다. 암컷에서 바로 개체를 뽑아냅니다. 그럼 이 단위 생식 같은 경우에 유전적 형질이 진화되지 않겠죠. 요런 거는 그냥 암컷을, 그러니까 숫자만 늘릴 뿐입니다. 숫자만 늘려서 더 많은 종이 이제 가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식물체, 특히 곡류, 과체류, 정원수의 심각한 해충입니다. 보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이 노린재 암흑입니다. 노린재 암흑. 노린재 목에 속하는 이 노린재 암흑. 미성숙충은 날개가 없고요. 이 총체벌레랑 같죠. 자, 이 두 번째 부분이 좀 큰 특징인데, 앞날개의 기부 절반은 가죽질, 끝 절반은 막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촉이라고 불리는데, 한번 날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노린재인데, 갈색 날개 노린재일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갈색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가죽질. 그리고 요렇게, 요 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 요건 뭐라고요? 이게 막질입니다. 막질. 막질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막, 무슨 막, 이 막이랑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거를 이제 막과 같은 얇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거. 그걸 이제 막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 가죽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뻑뻑하고요. 이런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 가지고 있어서 반촉이라고 합니다. 얘는 식물체에 섭식하는 노린재류는 많은 작물의 중요한 해충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쵸. 어쨌든 노린재 굉장히 많은 중요한 해충이고. 자, 다음은 이 매미암흑입니다. 매미암흑, 그리고 진딧물 암흑인데, 멸구, 매미충을 대표하는 진딧물 암흑과 진딧물 깍지벌레를 대표하는 진딧물 암흑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매미암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매미암흑과 진딧물 암흑을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일단 합쳐서 놨고, 그리고 진딧물 암흑도 한번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잎틀은 일단 후구식입니다. 후구식 뭐였죠? 뒤로 이렇게 빠는 거였죠. 네, 이게 잎이었고,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머리.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빠는 거, 이 후구식이라고 했었죠. 매미암흑은 모든 종은 찌르고 빠는 잎틀로 식물의 즙액을 빨아 섭취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미암흑에서 소화계 부분이 여과실로 변형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다량의 식물체 즙액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매미암흑, 대부분의 매미암흑에서 소화계 부분이 이 여과실이라는 걸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 변형되어 있는 이유는 이 매미암흑은 흡즉석 곤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즙액을 소화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과실이고요. 그래서 이 구조로 인해 개미들이 감로에 이끌려 매미암흑 곤충을 돌보게 됩니다. 이 개미들이 이 여과실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감로라는 게 나와요. 감로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슬, 요런 건데,
요 이슬을 얻기 위해서 이 개미들이 이 매미하고 곤충을 돌봅니다. 천적으로부터 얘네를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고요. 깍지벌레류 같은 경우 생활사의 대부분을 자신이 분비하는 왁스나 큐티클로 된 불침투성의 덮개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생활합니다. 이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깍지벌레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흰색으로 보통 이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이게 왁스나 큐티클로 된 불침투성의 덮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밑에서 얘네는 움직이지 않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흡증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깍지벌레류도 있고요. 움직이는 깍지벌레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뒤에서 나눠서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유시야강 신시군 내시류인데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자, 이 유시야강은 날개가 있는 녀석들이라고 했었고, 이 신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죠? 그쵸,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애들, 날개를 못 접으면 이제 고시군이었죠. 자, 그 다음에 외시류랑 내시류가 있는데, 외시류는 불완전 변태였고, 내시류는 완전 변태라는 녀석들입니다. 완전 변태. 완전 변태란 이제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얘는 날개가 있으면 완전 변태라고요. 이 내시류 외우는 법이 있는데,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에 거의 나와요. 거의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 문장을 외웁시다. 약 먹고 잠자나 벌딱 일어나 부채날로 파리 밑에 벼룩 잡자. 다시 한번. 약 먹고 잠자나 벌딱 일어나 부채날로 파리 밑에 벼룩 잡자. 자,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한 부분, 약, 잠, 나, 벌딱, 부채날, 파리 밑, 벼룩. 요것만 외우시면은 내시류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굉장히 대박이죠. 이건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본 거예요. 블로그에서 본 거고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약은 약대벌레목, 그리고 잠은 풀잠자리목입니다. 잠자리목이 아니고 풀잠자리목이에요. 나는 나비목, 벌은 벌목, 그렇죠. 딱은 딱정벌레목, 부는 부채벌레목, 날은 날도래목, 파리는 파리목, 밑들이목이라고 있습니다. 밑들이목이라고 있고, 자, 벼룩목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밑에 있네요. 네, 밑에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잠자리목, 나비목, 벌목, 딱정벌레목, 부채벌레목, 날도래목, 파리목, 밑들이목, 벼룩목, 약대벌레목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얘네들은 중요하니까요. 자, 첫 번째 약대벌레목입니다. 약대벌레목은 사실 이전에 개정판 같은 경우, 리뉴얼 버전에선 뺐었는데 이거를 빼기도 하고 이제 분류해서 다시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분류해서 이렇게 따로 빼서 넣는 게 좀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약대벌레는 넣었고요. 잎틀은 씹는형 잎틀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선 1과 1종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끝에서부터 작은 분류군부터 종, 소, 과, 모, 강, 문, 마지막 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쵸? 자, 이 목은 무슨 목? 약대벌레 목이고, 강은 당연히 곤충강이겠죠. 곤충강, 약대벌레 목, 그 다음에 1과 1종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1과 1종 이렇게 알려져 있다.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산지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며 등불의 유인이 되고요. 겹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겹눈이 튀어나왔고, 앞가슴이 깁니다. 자, 이 앞가슴, 이 첫 번째 다리가 있는 데가 이 앞가슴이죠. 자, 이렇게 이 가슴이 굉장히 깁니다. 앞가슴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은 풀잠자리목입니다. 풀잠자리는 굉장히 이로운 녀석이에요. 풀잠자리는 잎틀은 씹는형이고, 모든 날개에서 이 심액이 촘촘하게 분재한다. 심액이 뭐냐면은 이 날개시고요. 날개에 있는 맥인데 왜 맥이라고 불리냐면은, 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심액입니다. 근데 왜 맥이냐고 부르냐면은 여기 혈류가 흘러요. 혈류가.
그래서 사람의 그 물이 맥 잡을 때 거기도 이제 피가 흐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심액도 마찬가지로 피가 흐른다. 풀잠자리 뭐 이렇게 생겼죠. 이 날개 보시면은 이 심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분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뻗어 있는 것을. 네, 이 분지되어 있는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잠자리 굉장히 커요. 네,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풀잠자리 유충은 포식자로서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가 흔히들 해충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을 이 풀잠자리목 유충이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자, 다음은 이 대부분의 종은 잘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날 수는 있습니다. 날 수는 있는데 잘 날아다니지 않는다. 이런 자연 특징이고요. 자, 다음은 이 딱정벌레목입니다. 딱정벌레목. 딱정벌레는 씹는 형이고 유충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존부치형, 군뱅이형, 방아벌레형. 존부치형은 호리호리하고 활동적으로 기어다니고 군뱅이형은 군뱅이 모양을 뚱뚱하고 C자 모형으로 굽은 상태고 방아벌레형은 방아벌레 유충에 해당되면서 기다란 원통형으로 강한 뇌골격과 작은 다리를 지니고요. 이 앞날개는 단단하고 뒷날개에 덮개 역할을 하고 뒷날개는 크고 막질이 아까 이 세포막처럼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딱정벌레목의 하나인 바구미 보시면은 자, 요게 앞날개입니다. 요게 앞날개. 앞날개인데 얘는 가죽질이에요. 뒤에 보시면 요거 부드러운 이렇게 뒤에 우리 보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막 예를 들어 사슴벌레 이런 애들 날 때 보통 이 큰 날개는 이렇게 가죽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딱딱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부분 뭐로 되어 있어? 막질로 되어 있죠, 막질.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개 역할을 하는 앞날개랑 뒤에는 막질이 있다. 곤충강에서 가장 큰 목입니다. 이 딱정벌레목이 곤충강에서 가장 큰 목이에요. 제가 알기로 40%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이 굉장히 많죠. 시험에 나올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자, 바로 부채벌레목입니다. 부채벌레목 잎들 마찬가지로 씹는 형이고요. 자, 부채벌레목 첫 번째 연기 때 다리와 고도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의 연기에서는 다리가 없고 군뱅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추측하자면 이 부채벌레목은 기생자예요. 기생자. 자기가 혼자서 뭐 포식을 해서 다른 곤충을 먹는다든지 균을 먹는다든지 이런 녀석이 아니고요. 이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심지어 내부에서 기생하는 살아가는 내부 기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연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서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뭐 다른 곤충으로 옮겨가든 아니면은 그 곤충 안에서 어디로 옮겨가든 간에 어쨌든 이 운동성을 첫 번째 연기 때, 이 유충의 첫 번째 1령 때는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점점 되면서 이 다리가 없어지고 군뱅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그 자리에서만 빨아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되고 자, 암컷성충 다리와 날개가 없고 유충형으로 숙주의 복부로부터 부분적으로 돌춘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내부 기생을 하면서 살아있는 거고요. 자, 수컷성충은 큰 부채 모양의 뒷날개와 작은 곤봉 모양의 앞날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뒷날개입니다, 이게. 그럼 앞날개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앞날개 이렇게. 이 곤봉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앞날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퇴화가 됐습니다. 이 앞날개는 퇴화가 됐고 이 앞에 뒷날개가 이제 부채처럼 되어 있어서 부채날개로 불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뒷날개가 있고 대부분 내부기생자로 살아가고 유충이 과변태를 겪게 됩니다. 유충이 과변태를 겪는다. 과변태 뭐라고 했었죠 아까? 네. 그 번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탈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만의 특징적인 이 변태를 한번 하게 된다. 되는 거고 이 딱정벌레목과 부채벌레목의 수컷은요
뒷날개가 앞날개보다 크고 비행 중 대부분의 양령을 제공하는 유일한 완전 변태류 곤충입니다. 다른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앞날개가 비행 중에 대부분의 이 영향력을 차지하는데 이 딱정벌레목이랑 부채벌레목 같은 경우에는 뒷날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충은 숙주의 체강 안에서 혈액과 조직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고 탈피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 암컷성충은 숙주의 복부로부터 몸의 일부분만 튀어나와서 수컷을 유인하고요. 몸의 일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는 기생하고 있고, 여기는 일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군뱅이처럼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뭐가 온다? 수컷을 유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교미하는 것을 관리하면서 숙주의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얘는 계속 이렇게 내부에 남아 있다. 이렇게 박힌 것처럼 내부에 남아 있다. 자, 다음은 벼룩목이네요. 벼룩목. 벼룩목은 유충은 씹는 형이고 성충은 빠는 형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유충은 씹지만 성충은 뭐라고요? 빠는 형이다. 자, 모든 벼룩은 흡혈하는 외부 기생자이고요. 외부 기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뒷다리 널쩍마디가 확대되어 뛰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벼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잘 뛰죠. 자, 요렇게 잘 뛰죠. 잘 뛰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널쩍마디가 이 허벅지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팍팍팍 이렇게 잘 뛰게 되어 있다. 이 벼룩목의 특징이고요. 자, 다음은 파리목입니다. 파리목.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리 맞아요. 그래서 이 유충은 장구별내형이 있는데 장구별내형은 씹는형이고 이 구더기형은 입갈고리형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파리목의 뒷날개는 축소되어서 평균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곤. 이게 뭔지 한번 봐볼게요. 아니다. 이것까지 한번 보시죠. 이거 바로 봐야겠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 부채벌레목의 반대예요. 부채벌레목 반대. 자, 앞날개는 이렇게 있으면서 앞날개 이렇게 있으면서 뒷날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평균곤입니다. 평균곤. 이 평균곤은 이 날 때 이제 그 균형을 조절해주는 이제 균형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날개가 평균곤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부채벌레 앞날개, 얘는 뒷날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대부분 척추동물의 숙주의 혈액을 섭식하는 외부기생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그 대표적인 녀석이 모기류, 등해류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파리류는 농작물의 해충이자 인축의 질병을 전염시키기도 하지만 수분매개, 유기물 분해 등 이론 역할을 하는 파리도 많습니다. 이론 역할을 하는 파리도 많아요. 자, 다음은 밑드리입니다. 밑드리목. 밑드리목은 일단 입틀은 씹는형을 가지고 있고 복부에 8쌍의 배다리가 있다고 하네요. 자, 배다리가 뭔지 제가 일단 이 나비목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배다리예요. 요게 배다리. 자, 이렇게 이 가슴 부위에 앞가슴, 중간가슴, 이제 마지막 가슴에 딱딱딱 이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 쪽에도 이렇게 다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배다리라고 합니다. 몇 쌍의 다리가 있다고요? 8쌍의 배다리가 있다고 하네요. 8쌍의 배다리가 있고 수컷 생식기가 정갈의 꼬리처럼 복부 위로 해서 뒤로 굽어 있습니다. 수컷의 생식기. 자, 이거 한번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정갈처럼. 여기 밑드리목의 특징이고요. 수컷의 생식기입니다. 저게. 자, 유충은 일반적으로 땅 속에서 살아난다고 하네요. 밑드리목. 그래서 밑이라고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땅 속에서. 자, 다음은 날도래목입니다. 날도래목. 유충은 씹는형이고 선충은 흔적적으로 남아져 있다. 잎틀이. 그래서 복부는 보통 돌이나 나뭇잎, 장가지, 기타 자연물로 만든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날도래목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뭐 자연물이라고 해야 되죠. 뭐 돌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요런 식의 집에 얘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날도래목이다.
여기서 아예 사는 거고 우리 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날개는 쉴 때 복부 위에 텐트 모양으로 놓고 모든 유충은 수소 환경에서 살아가고요. 이 수소 환경, 물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은 실 모양의 복부 아가미가 있고요. 자, 다음 가장 중요한 녀석이죠. 이 나비목입니다. 나비목은 유충은 거의 다 씹는형이에요. 다 씹는형이고 성충은 이 코일처럼 감긴 이런 관 모양, 뭔지 아시겠죠? 이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런 관 모양으로 생겼다. 자, 복부에는 보통 5쌍의 배다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배다리 있죠? 얘만의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쌍의 배다리가 있고, 그리고 중첩된 작은 인편으로 덮인 큰 날개가 있어 독특하다. 자, 인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늘 조각 같은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기 힘들고, 이게 나비의 날개를 확대한 모습이에요. 확대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인편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날개를 이루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세 번째, 비행 중에 앞날개와 뒷날개는 날개거리로 서로 연결되어 두 날개가 동시에 위아래로 움직인다. 자, 만약에 윗날개랑 아랫날개, 앞날개랑 뒷날개가 서로 각자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비행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앞날개와 뒷날개가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 날개 거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나비목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쓰는데 이 나비류와 나방류입니다. 나비류는 이 나방류는 야행성, 나비류는 밝은색, 나방류는 외관이 칙칙, 얘는 약간 검은색 계열이고 어두운 색 계열이고, 자, 더듬이 끝이 도드라지거나 갈고리로 되는데 얘는 나방류는 실, 방추, 빗살 모양의 더듬이가 있고, 자, 다음 쉴 때 얘는 날개를 몸 위에 수직으로 놓는데 얘는 쉴 때 날개를 몸 위에 소평으로 놓거나 말거나 뒤쪽으로 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다는 겁니다. 이 나비 같은 경우에는 몸과 수직으로 논다는 얘기가 이 얘기고요. 수평으로 논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나방이겠죠. 얘는 나비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벌목입니다. 벌목의 유충은 씹는형이고 성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꿀벌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씹는형입니다. 그럼 꿀벌류는 뭐예요? 꿀벌류는 그쵸, 빠는형입니다. 빠는형. 자, 그래서 입벌류랑 꿀벌류, 말벌류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입벌류 같은 경우에는 미성숙충은 나방 유충형으로 잘 발달한 머리 덮개와 씹는형 잎틀을 가지고 있고요. 꿀벌류, 말벌류는 미성숙충은 군뱅이형으로 잘 발달한 머리와 씹는형 잎틀이 있으며 다리와 눈이 없다. 이런 특징을 가져가시고, 자, 뒷날개의 앞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는 날개 걸쇠로, 아까 이 나비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날개 거리가 있는데 이 벌목은 날개 걸쇠가 있어요. 날개 걸쇠로 앞날개와 뒷날개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나비목은 날개 거리로 날개를 연결하고 벌목은 날개 걸쇠로 날개들을 연결을 하게 된다. 자, 곤충의 각 목에는 어떤 곤충이 있을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벌목에는 뭐가 있을까? 벌목에는 뭐가 있을까? 자, 그리고 이 파리목에는 또 뭐가 있을까? 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풀잠자리목은 뱀잠자리, 사마귀부지, 명주잠자리, 뿔잠자리, 빗살무염 풀잠자리, 보풀날개 풀잠자리. 자, 딱정벌레목은 무당벌레, 물방개, 장수풍뎅이, 길앞잡이, 이런 게 다 딱정벌레목이고요. 자, 파리목은 모기, 등에 각다기, 깔따구 이런 애들이 파리목이고, 밑드리목은 각다기, 부치과가 또 밑드리목입니다. 각다기는 파리목인데 각다기, 부치과는 밑드리목입니다. 벌목에는 뭐 개미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 분류가 아닌 것은, 곤충 목이 아닌 것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흰개미 부치목이다. 그럼 얘는 뭐죠? 불완전 변태를 하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답을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뭐 완전 변태를 하지 않는 곤충은 하고,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을 하고 이제 곤충 쫙 써놓고, 자, 예를 들어서 명주잠자리
명주 잠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잠자리는 풀 잠자리목만 완전 변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주 잠자리? 자, 그래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명주 잠자리가 이 풀 잠자리목에 속해 있으므로 명주 잠자리는 완전 변태를 하는 녀석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명주 잠자리를 완전 변태하는 거라고 답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자, 곤충의 목들 중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목은 이 두 가지, 벌목이랑 흰개미목, 이런 녀석들이 진짜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곤충의 이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곤충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재미있는 파트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바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